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를. 시간을 넘어 시대를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팀 박인남 팀장입니다.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코로나와 기나긴 전쟁을 치르고 계신 콘텐츠 기업 관계자 여러분을 응원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 연계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콤피니티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연결되는 콘텐츠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콤피니티는 대기업의 시장 수요에 스타트업의 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입니다. 콤피니티는 콘텐츠와 인피니티의 합성어로 콘텐츠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뜻하는 사업 브랜드입니다. 이 사업의 구조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콤피니티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들이 참여합니다. 인적, 물적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 빠른 실행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결합이 메인이고요. 이 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콘텐츠진흥원이 프로젝트를 매칭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칭된 프로젝트의 POC 설계와 과정 전반을 돕는 엑셀러레이터가 함께합니다. 그동안 콤피니티 프로젝트에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돕는 엑셀러레이터, 투자자, 그리고 대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 기업이 함께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에 참여하신 파트너 기업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더 인벤션 랩, ACDC, 넥스트 유니콘 등 엑셀러레이터와 투자 플랫폼, 그리고 대기업은 MBC, 롯데컬처웍스, CJENM, LG전자가 함께 협력하셨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시작해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콤피니티를 통해 콘텐츠 스타트업 37개를 발굴하였고 사업화 자금 지원, 대기업 파트너와의 협력 지원, 기업별 맞춤형 협력 기회 제공, 전문가 멘토링, 홍보, 투자 유치 등의 인큐베이팅을 추진하였으며 대기업 파트너사의 사업 인프라와 다양한 노하우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콤피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의 스타트업 맵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얼라이언스 맵에서는 콤피니티 스타트업이 서비스 분야와 기술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부터 37개의 스타트업이 콤피니티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데모데이는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참여한 스타트업 중 9개 기업의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약 7개월간 진행된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과가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 데모데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왜 이 콤피니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콤피니티에는 어떤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은 콘텐츠 스타트업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매개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콘텐츠 스타트업이란 여러 다양한 스타트업 업종 중에서도 콘텐츠 분야의 창작 과정에서 다양한 혁신적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스타트업을 의미합니다. 혁신적인 요소를 더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산업 전반에 타격이 크지만 언제나 스타트업은 발빠른 대처와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는 올해에도 대기업의 협업 수요가 높은 콘텐츠 분야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중점 발굴하여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
산업 현장의 활력 회복, 그리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기업과 함께 뛰겠습니다. 콤피니티 사업은 올해에도 계속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에도 기업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혁신 스타트업의 힘을 하나하나 연결하고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위기 극복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좋은 스타트업을 함께 육성하고 협력해 보지 않겠습니까? 컴피니티 사업에 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인벤션랩 김지영 대표입니다. 컨텐트 기업 연계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컴피니티 데모데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더 인벤션랩 김지영 대표입니다. 이번 그 컴피니티 데모데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실황 중계로 행사를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했으면 정말 더 생동감 있게 했을 텐데 온라인으로 하게 된 점 저도 좀 조금 부담스럽네요. 하지만 온라인이긴 하지만 저희 기업들 준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컴피니티 데모데이는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주관하고 저희 더 인벤션랩과 연계 엑셀러레이터 기관인 HDC가 같이 준비를 하는 행사입니다. 온라인 데모데이 운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투자자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후속 투자 유치 연계가 사실상 목적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장 상황에서 비대면 투자 매칭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유튜브나 다른 일반적인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후속 투자 유치 연계와 투자자 연계를 위해서 사전에 영상을 녹화하고 조금 더 정제된 내용으로 각 팀의 데모데이가 이제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기업 투자자들은 이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현재 진입하고 있는 컨텐트 관련된 기업들의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이런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투자자 사이드와 저희가 육성한 한국컨텐츠진흥원과 함께 육성한 컴피니티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 간에 실제 투자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IR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 매칭 특화 플랫폼 서비스인 넥스트 유니콘과 함께 이번 온라인 영상 데모데이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사실 투자자 사이드 쪽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기회가 사실은 오프라인 빼고는 많지 않은데 이번 온라인 데모데이를 통해서 투자자 사이드에서도 좋은 기업들을, 양질의 기업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컴피니티 데모데이의 첫 기업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알파서클입니다. 네, 저희는 VR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VR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처음 보시게 되면 굉장히 화질이 나쁘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사실 기술적으로 있는데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회사가 바로 저희 회사입니다. 올해 2021년도에 굉장히 재미있고 센세이션한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VR이라는 단어는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뭔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VR은 굉장히 매력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죠. 그 5,000원짜리 HMD만 있으면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극이나 우주여행도 가능한 그런 매력적인 기술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기술을 일상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이 사실은 저희가 회사를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VR은 일반적으로 화면의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땀 한 땀 그래픽 작업을 하는 어떤 그래픽 VR 영역이 있고요. 또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실제 공간을 촬영하는 그런 실사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그래픽 영역은 그래도 약간의 어떤 소비자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 그 히트한 그 비트세이버 같은 게임도 있고요.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없어지긴 했지만 VR 어트랙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 같은 경우에는, 즉 실사를 다룬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유튜브에만 들어가셔도 수만 개의 실사 VR 콘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왜 안 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공급자의 측면에서 또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 회사는 보다 펀더멘탈한 부분을 천착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질의 이슈입니다. 이 화면의 왼쪽에 보시는 댓글들은 유명한 그 VR 플랫폼 서비스사에 달렸던 소비자들의 댓글입니다. 전체 댓글이 약 30%에서 40% 정도가 컨텐츠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화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그 기술의 인계점이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큼 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죠. 바로 이 부분을 저희 알파서클이 해결합니다. 저희 알파서클은 알파뷰라는 초고화질 VR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VR 컨텐츠 대비 3D 기준으로 약 4배에서 5배 정도 개선된 화질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저희 솔루션 잠깐 보시면 왼쪽이 일반적으로 3D VR을 통해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정도의 화질이고요. 오른쪽이 동일한 컨텐츠를 저희 엔진에 올렸을 때 느낄 수 있는 화질입니다. 이게 온라인이라서 얼마나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볼 때 아티스트의 눈매 또는 뭐 표정 또는 피부 색깔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사실 이렇게 동작합니다. 보통 4K라고 하면 굉장히 고화질의 영상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4K 텔레비전을 거실에 앉아서 볼 때 얘기고요. 이 4K라는 사각형 안에 360도 전체를 담다 보니 일반적으로 VR 4K를 볼 때 사람들은 이 사각형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죠. 즉, 이 전체 영역을 4K 할당하고 그 중에 일부, 정확히는 16분의 1 정도밖에는 4K를 제대로 볼 수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사용자가 보고 있는 영역에만 오로지 4K를 할당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고개를 돌리면 새로운 4K를 할당합니다. 다시 고개를 돌리면 새로운 4K를 할당하죠. 여기를 보고 있으면 고화질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면 기존에 플레이되던 것을 멈추고 새로운 4K를 다시 렌더링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어려운 건 동기화입니다. 이 첫 번째 사각형과 두 번째 사각형이 고개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정확히 타임 싱크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 기술이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입니다. 저희랑 비슷한 알고리즘을 접근하고 있는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몇 군데 있는데 기본적인 화질이나 또는 고개를 빨리 돌렸을 때의 싱크의 수준이 저희가 월등히 앞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질이 좋아지는 걸 관련해서 저희가 중요한 핵심 특허 몇 종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 4종의 특허 정도가 최근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탄탄한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질이 좋아진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몰입감이 올라가고 피로감이 떨어집니다. 보통 VR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연관 검색어로 멀미나 어지럼증 같은 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다 화질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걸로 보시면 거의 어지럽지 않고 멀미도 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야 비로소 완성도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수익화가 가능하죠. 그 증거입니다. 저희가 1년쯤 전에 한국의 지니뮤직이라는 회사와 함께 마마무라는 K-POP 아티스트의 컨텐츠를 저희 플랫폼 위에 올린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약 10,000대 정도가 팔렸는데 단 한 건의 화질 VOC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음악 콘텐츠에서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 팬데믹 이슈 때문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관람 콘텐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OTT 영역까지를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적으로는 현재 로컬 플레이와 스트리밍 플레이가 완성되어 있고 최근에 팁스 지원을 받아서 라이브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진화에 맞추어서 저희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니뮤직과 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저희가 이번에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개별 아티스트가 아니라 여러 명의 K-POP 아티스트들이 입점할 수 있는 구조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올해 3월 달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버추얼 플레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CJ ENM과 함께 콘피니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콘피니티의 결과보고 자리이기도 하죠. 신비 아파트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의 아파트가 공간인데요. 그 아파트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체험존이 있습니다. 그 체험존을 저희가 고화질 VR로 촬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바라는 바 상용할 거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일종의 세계 최초의 VR 커머스 플랫폼을 런칭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런칭을 했고요. 주로 미국과 유럽 쪽에 런칭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쇼호스트가 나와서 한국의 좋은 제품들을 VR로 설명하는 그런 컨셉을 가진 플랫폼이고 올해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쌓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체로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도 하나 있는데요. 일종의 공연 전시 미리 가보기 플랫폼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디지털 음악을 구입하실 때 1분 정도 미리 듣고 마음에 들면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전시장이나 박물관을 VR로 미리 가보고
마음에 들면 티켓팅을 하는 그런 구조의 VR 미리 가보기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출시 예정인데 굉장히 괜찮은 작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고화질 엔진 위에서 동작하는 컨텐츠들입니다. 저희 장기적으로 팁스를 통해 라이브로 진화할 예정이고요. 라이브 플랫폼은 아마 올해 말쯤 완성되어서 내년쯤에는 제대로 된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라는 게 사실 VR 영역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영역이고 지금까지는 고화질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 중계도 라이브 VR로 볼 수 있는데 공이 안 보입니다. 저희는 공이 보이는 VR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는 VR 시장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진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도 굉장히 많고 또 저변도 많이 확대되어 있으니까요. 단계적인 진출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첫 번째 스텝으로 역시 많은 사전 준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올해 사업 목표 중에 하나가 달러 매출을 만드는 겁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3D 게임을 만들 때는 언리얼이나 유니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실사 VR을 만들 때는 알파서클의 알파V라는 솔루션을 전 세계인이 활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 방향입니다. 저희 3명이 회사를 만들었고요. 저는 이 회사가 두 번째 회사입니다. 첫 번째 회사는 증강현실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고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에 매각한 이후에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다가 왜 VR이 이거밖에 안 되지? 화질이 왜 이 모양이지라는 생각을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고 당시 실리콘밸리에서 센서를 공부하고 있던 저희 과 선배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어떤 알고리즘을 짜고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알파서클입니다. 알파는 처음 가는 것, 최초의 것을 의미하고요. 서클은 서컴스턴스, 즉 어떤 공간을 의미합니다. 360도 공간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스프레소 미디어입니다. 저희는 AI 기반의 딥러닝을 이용하여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를 초해상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2021년 세스에도 출품을 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까지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기기가 만들어진 이후로 영상의 품질에 대한 많은 개선들이 있었고요. 우리 하드웨어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발전의 속도에 비해서 컨텐츠는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발전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항상 구작의 컨텐츠가 존재한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컨텐츠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영상이라든지 미세 결함 탐지라든지 광학 장비라든지 영상 CCTV 보안 이런 쪽으로 많은 이런 요구들이 있어 왔고요. 특히 방송에 있어서는 그 컨텐츠의 발전 속도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그 영상에 대한 개선 수요가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해결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AI라든지 딥러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었고 해왔었고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성능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영상의 초해상도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반의 시도들이 많이 존재해 왔었고요. 이를 구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는 이런 슈퍼 레졸루션 기반의 영상 화질 개선 솔루션을 준비해 왔었고요. 그 중에서도 GPU라든지 일반 AI 가속기를 이용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DSR과 FDSR 두 가지 알고리즘으로 슈퍼 레졸루션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EDSR을 위주로 VOD 위주의 슈퍼 레졸루션 솔루션을 개발을 해왔고 이에 대한 성공적인 상용화까지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FDSR 기술이라는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속도가 향상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AI 전용 가속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SoC상의 슈퍼 레졸루션을 구현을 할 수 있는 하기 위한 이런 준비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그 슈퍼 레졸루션 솔루션은 크게 미디어 쪽에 위주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이런 영상이라든지 사진 분야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상용화가 진행될 정도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래된 영상은 노이즈라든지 블러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디노이즈나 디블러 쪽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미디어 쪽에 많은 강점을 두고 있고 저희의 영업 기반이 미디어 쪽이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첫 번째는 지표적인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 많은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 미디어의 지표적인 품질이라고 할 수 있는 PSNR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표적 품질도 중요하지만 지각적 품질, 즉 눈으로 봤을 때 아주 훌륭해 보인다는 이런 지각적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MOS라는 이런 지각적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리얼타임으로 방송 미디어를 변환해서 실시간으로 변환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다양한 적용 방안을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는 방송 수신 분야, 그리고 두 번째는 IPTV나 케이블 TV 같은 방송 플랫폼 분야,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 분야에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벌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확장이 돼서 의료기기라든지 반도체 같은 정밀 검사 장비라든지 광학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슈퍼 레졸루션이 적용되기 위한 이런 기반 기술에 대한 R&D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 N사의 인터넷 방송, V라이브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에 저희 솔루션이 적용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비보유한 VOD 솔루션은 서버상에서 배치로 변환해서 좀 더 나은 화질로, 즉 HD급의 화질을 FHD나 UHD급 화질로 서비스하기 위한 변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 단계로는 라이브 방송, 인플루언서가 방송을 하는 라이브 방송에까지 슈퍼 레졸루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는 실시간 방송이 완료된 직후에 네이버라든지 OTT라든지 혹은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에 올리기 위한 방송 클립을 제작을 하는데요. 이 클립에서도 방송 직후에 인제스트된 그런 방송 내용들을 클립화할 수 있는데 본 기술을 현재 시범 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그 5G가 그 네트워크가 많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5G를 활용한 실시간 스포츠 중계, 예를 들면은 야구 중계라든지 테니스 중계라든지 혹은 골프 중계에 SR을 이용을 해서 훨씬 더 화질이 좋고 생동감 있는 중계를 하기 위한 기술을 적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이런 예시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그 방송 플랫폼 위주 IPTV나 케이블 TV 같은 방송 플랫폼에서 송출을 하는 쪽에서 현재 적용을 하기 위한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시범 적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PP라든지 송출 대행사에서 미리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변환을 통해서 이 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CCTV 같은 이런 보안 장비라든지 실시간 추적, 탐지할 수 있는 쪽에도 적용을 하기 위한 SR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SR 기술에 더해서 탐지 기술, 추적 기술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토탈 솔루션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방송사라든지 플랫폼사하고는 POC를 포함한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 자일링스라든지 그래프코어 같은 글로벌 IP 회사, SOC 회사와도 SOC 칩에 저희 솔루션을 올려서 실제 상용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쟁사 현황이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SR 기술이 워낙 그 AI가 개발이 되면서 AI가 적용이 되면서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 많은 회사들에서 본 SR 기술을 이용을 해서 미디어라든지 다른 분야에 상용화 적용을 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거의 한 10개 가량의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경쟁사들하고 벤치마크도 많이 하고 실질적인 사이트에서 경쟁도 많이 하는데요. 현재 필드에서 저희가 받는 평가는 저희가 여태까지는 제일 나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어서 크게 저희가 경쟁사를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의 R&D 일정이라든지 이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한데 훨씬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국내 AI 산업 규모는 한 3.5조 정도로 추산이 됐고요. 미디어 관련 분야가 3.5조 정도로 추산이 됐고요. 그 중에 한 30% 가량을 방송 미디어 쪽이라고 했을 때 한 1조 원 정도의 시장이 있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스프레소 미디어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서울대 컴퓨터 비전 랩에서 발표한 그리고 개발한 EDSR, FTSR이라는 원천 기술을 상용화해서 미디어 분야, 검사 장비 분야에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 비전 랩은 세계 최고의 슈퍼 레졸루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는, 지금도 인정받고 있는 랩이고요. 2017년 이후 EDSR을 발표한 이후로 세계 최고의 슈퍼 레졸루션 랩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랩입니다. 이 현재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컴퓨터 비전 랩과 공동 연구 개발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기술 이전 받고 상용화한 제품을 크게 4가지 제품군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엔진 분야와 영상 복원 서버, 그리고 가속기 기반의 영상 복원 서버, 그리고 개발된 그 기술을 개발된 알고리즘을 SOC에 올려서 SOC 자체를 상품화할 수 있는 4가지 상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 현황을 보면은 현재 그 VOD 기반의 배치는 상용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변환할 수 있는 실시간 변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고요. 빠르면 2월, 늦으면은 한 3월 정도에 라이브로 변환하는 기술이 실제 상용화 적용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완료된 거는 인터넷 포탈, 인터넷 미디어 포탈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리얼타임 서비스 이후에 SOC 통합칩으로 올리는 거를 현재 R&D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회사는 CEO인 저를 비롯해서 CTO 그리고 각 사업부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 한 20명의 직원이 R&D에 주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주요 연역을 보면은 2018년 창업 이후에 벤처캐피탈에서 저희가 1차 시드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네이버에서 2차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리즈 A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를 2년간 지금 현재 2년째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본 과제인 컴피니티도 저희가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컴피니티 지원을 통해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솔루션의 상용화를 위한 그 판로 개척에 대한 이런 지원들도 충분히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본 기술의 필요한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과기정통부의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저희가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2월 달 마무리를 목표로 데이터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슈퍼 레졸루션용 데이터셋 80만 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서 이에 대한 성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의 슈퍼 레졸루션 기술 업체를 지향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목표에 크게 뒤떨어짐 없이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SR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이를 통해서 미디어 산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림의 김재현입니다. 이 앱을 사용하시면 글로 작성하시던 콘티를 시각화된 콘티로 쉽게 작성할 수가 있고 광고주라든지 여러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미스가 없도록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제작자를 타깃으로 하는 생산성 도구 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콘티 AR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찍은 저희 회사 단체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저는 MZ 세대 젊은 친구들 17명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CEO입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인데요. 이들은 업무를 할 때 여러 가지 앱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나 시니어들 폰에는 없고, 그러니까 이들 MZ 세대의 그 친구들한테만 있는 앱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노션이라든지 슬랙, 뭐 트렐로 이런 앱들을 활용을 하던데, 이런 앱들이 이제 생산성 앱 또는 생산성 이제 도와주는 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런 앱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들 MZ 세대가 이들 앱들을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할 때 체계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작업 속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니즈를 충족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업무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앱들이고요. 비디오를 만드는 영상 제작 업무에 활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MBC, SBS, 뭐 CJ ENM이나 아니면 네이버 나우 뭐 이런 이제 그 기업들에 종사하고 있는 영상 제작자들한테 저희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체계화된 업무 시스템이 없어서 불필요한 작업을 반복한 경험이 있다는 게 100%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96.9%가 업무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3.1%는 이런 게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다들 그 영상 제작을 할 때 업무 효율화는 필요하다. 어떤 방식이 됐든. 그래서 이 시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업무 효율화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즉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좀 저희가 자세하게 좀 물어봤습니다. 뭐 이게 먼저 영상 제작자는 이제 광고주라든지 배우 이런 또 그리고 같이 촬영하는 사람들하고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요. 특히 광고주와 소통할 때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뭐 보통 시간이 이제 별로 없이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이제 그 추진하고자 할 때는 이제 빨리 하자고 그러죠. 이제 그러면 40대 광고주한테 이제 글로 된 콘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영상 제작이 완료되면 광고주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할 수 없이 이제 재편집을 해야죠. 심지어 재촬영을 해야 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영상 제작을 할 때의 커뮤니케이션 미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의사 전달을 하거나 이제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촬영 전에 이제 시각화된 스토리보드를 보여주고 광고주하고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직 그런 이제 툴이 없어서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로 영상 제작자는 이제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촬영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로케이션 촬영을 사전 답사를 갔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실제 그 공간 크기가 어떻더라? 거기에 검정색 피아노가 어울릴까? 근데 그 피아노가 실제로 이제 그 위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다시 촬영지 답사를 다시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들이 촬영 사전 답사 시에 공간 사이즈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 공간 분위기와 사이즈에 적합한 소품을 준비를 하고 실제 배치를 해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 전에 광고주하고 배우에게 시각화된 스토리보드를 보여주면서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촬영 후에도 큰 오차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앱으로 이제 시각화된 콘티를 만들어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면 실제 거의 똑같이 원하는 형태의 광고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기능 설명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네, 쉽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앱이 출시된다면 누가 사용을 많이 할까요?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MZ세대의 모바일 광고 또는 영상을 제작하는 이제 PD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그런 PD들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여러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타겟을 설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두 가지,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화된 업무 프로세스가 부재하고 예산 등 촬영 자원이 부족하고 또 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2017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35%가 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형 방송사에서마저도 1인 PD 체제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생산성을 도와주는 앱들이 필요성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시장 사이즈가 되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그러니까 국내에는 MZ세대 나이 되는 종사자 수만 해도 2만 6천 명이 넘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앱을 같이 써야 되는 사람들 평균 4, 5명으로 치면 국내에 100만, 해외는 최소 2천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될 것이냐. 1인 방송 크리에이터가 이 앱을 무료로 쓰고요.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가 광고주와 광고 제작사, 홍보 대행사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분명히 이제 프리미엄 AR 컨텐츠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주도 이 앱을 이제 같이 보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어떤 광고들이 이제 사진 제작돼서 만들어진 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 노출되는 수요도 발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 기업들이 사업자별로 전용 앱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앱 사용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개 광고라든지 이미지 광고를 비롯해서 공연이나 전시할 때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요. 인테리어 사업자들도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유사 경쟁 제품이라든지 또는 경쟁 앱들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케아 플레이스라든지 아니면 어반베이스에서 그 AR
앱들도 출시를 해서 사용자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희하고는 조금 이제 영역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 측정하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실제 스토리보드로 활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뭐 그 외에 또 방송사에서도 실제 쓰기도 하는 스토리보드나 시안 제작 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작하고 접근하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제품들하고의 이제 그 포지션을 보면은 영상 쪽에 협업하는 기능으로 좀 더 맞고 그리고 사용 편리성을 좀 높여서 저희 콘티 AR 앱은 오른쪽 우상단에 포지셔닝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MBC하고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MBC 영상 제안서 제작 과정에 앱 적용하는 걸 POC로 진행을 하고 있고, MBC 내에서 모바일 영상 제작 및 제안서 담당자들이 이제 앱 사용성을 계속 테스트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추진하게 된다는 이렇게 구해줘 홈즈하고는 조금 이제 스핀오프 되는 바꿔줘 홈즈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해줘 홈즈를 많이 좋아하실 텐데 바꿔줘 홈즈도 보시면은 아주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콘티 AR 앱에 대한 소개와 저희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이브케이입니다. 네, 라이브케이는 모션 그래픽, 미디어 퍼포먼스, 홀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문화기술과 인터랙션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융복화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티브 기업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해 전 세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버추얼 라이브 스테이지와 버추얼 세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케이는 모션 그래픽, 미디어 퍼포먼스, 홀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문화기술과 인터랙션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융복화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티브 기업입니다. 보급형 실사 VFX와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음악 방송 콘텐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 및 버추얼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로 현재 산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합성된 방송 영상을 저지연 고화질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해 전 세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버추얼 라이브 스테이지와 버추얼 세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G 기반 홀로그램 라이브 서비스와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을 통해 혼합 현실 콘텐츠 제작에 있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세트는 가상의 3D 공간 촬영 현장에 실제 세트처럼 만들고 크로마키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인물이나 오브제 또는 장식 미술 등을 실시간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성되는 공간이 2D가 아니라 3D이고 실시간 합성된다는 점입니다. 카메라의 무빙이 가상의 3D 공간에 카메라와 동기화돼 실제 촬영 세트에서 촬영하는 실제감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의 주요 타겟 고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범위 확장이 필요한 B2G 비대면 서비스와 B2B의 혼합현실 분야입니다. 공공향유형 문화예술 B2G 비대면 서비스 제공 및 B2B 방송 광고 혼합현실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 향후에는 디바이스 개발 단계에 따라 B2C XR 플랫폼을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B2B 사례로는 MBC 상암 방송센터 버추얼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방송사의 버추얼 스튜디오를 통해 실시간 합성되는 홀로그램과 버추얼 콘텐츠를 제작해 방송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향후 음악방송, 유튜브 방송 등의 혼합현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방송사 내 다양한 제작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최근의 B2G 사례는 경기아트센터와 함께 진행한 버추얼 라이브 스테이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영상은 2020년 드림 콘서트 영상입니다.
네, 해당 영상은 버추얼 프로덕션 커버 댄스 아트비트 영상입니다. 네, 아이돌들의 커버 댄스를 했던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마인드 스테이지 상태가 형태라는 영상입니다. 네, 2020년 시장에서 획득한 저희의 주요 핵심 지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전통의 드림 콘서트 언택트 공연의 글로벌 가상 투어를 제작했습니다. 제작 기간 15일 동안 6개의 도시 7팀의 아이돌 출연, 총 1억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버추얼이 아니라 실제로 해외 촬영을 하게 된다면 최소 5억 원의 예산과 38톤의 탄소 배출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드림 콘서트 속 아이돌들의 3일간의 서울, 파리, 뉴욕, 아테네, 아프리카, 세렝게티, 브라질, 리우 총 6개의 투어에서는 단 0.1톤의 탄소 배출만 발생했으며 크로마키 공간 내에서 효과적인 촬영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5종 혼합현실 콘텐츠를 제작해 총 5억 원 수준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2020년 K-팝 아이돌 드림 콘서트 나태주 홀로그램 제작 진행, MBC 이츠라이브 융복합 콘텐츠 제작, 경기도 지커머스 버추얼 홈쇼핑형 광고, 세계 최초 피렌체 배경 버추얼 아트 콘서트, 경기도립 무용단 마인드 스테이지 상태가 형태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실시간 게임 엔진 기반의 실사 수준의 디지털 세트를 구축했으며 고효율 신개념 버추얼 스튜디오 속에서 아이돌들이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가상 세트를 구현했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의 현재 시장에 있어 문제점은 기존 버추얼 프로덕션의 방식은 미국 그리고 유럽 중심으로 고가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이브K의 실시간 합성 버추얼 세트는 기술 진보로 해외 로케이션과 촬영의 제약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언택트 콘서트에 걸맞는 버추얼 라이브 스테이지, 언택트 커뮤니케이션, 시공간을 넘나들어 실시간으로 가상으로 소통이 가능한 홀로라이브 스트리밍 시스템, 그리고 CF나 웹드라마 촬영 시 용이한 버추얼 프로덕션입니다. 향후 이를 토대로 언택트 시대 종합적인 혼합현실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스케일업하고자 합니다. 버추얼 프로덕션 및 혼합현실 트렌드 및 마켓 분석입니다. 현재 버추얼 라이브 스튜디오 시장은 게임 엔진을 활용한 버추얼 세트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로마키 공간 내 LED 촬영 세트장을 만들어 영화 및 광고를 만들며 미국, 영국 등 코로나 이후 이러한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 한국 K-팝 시장의 언택트 콘서트는 총 2천억의 시장을 창출해내게 됩니다. 2020년 국내 온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는 총 7조에 달했습니다. 해당 공연은 K-팝 아티스트들이 3D AR 스테이지 속에서 공연을 하며 실시간으로 팬들을 소통을 하며 약 200억의 매출을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국내 언택트 콘서트 시장은 2021년 총 5천억 시장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국내 온모바일 광고 시장 7조 중 AR, VR 광고 1% 적용 시 연간 700에서 1000억 시장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켈터랩스입니다. 스켈터랩스는 자체 개발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AIQ 시리즈로 대화 엔진 솔루션과 초계인화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초계인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환 예측과 추천 엔진 등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콤피니티 프로젝트 데모데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회사 소개 및 사업 배경 소개, 파트너사인 MBC와 함께 진행한 서비스 소개 및 진행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회사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스켈터랩스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AIQ 시리즈로 대표되는 혁신적인 대화 기술 및 초개인화 솔루션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먼저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진정한 머신 인텔리전스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 2015년에 설립됐고 2018년에 시리즈 A, 2020년 상반기에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사업 소개 드리자면 저희는 MBC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기존 영상 콘텐츠 검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영상의 제목, 설명, 키워드 등 제한된 정보에 의해서만 검색 가능한 기존의 불편함에서 벗어나 음성 외 다양한 파일, 문서 내에서 지식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키워드가 아닌 문장 질의로도 답변 검색이 가능하게끔 구현했습니다. 음성인식 STT 솔루션과 기계독해 MRC 솔루션을 결합해 AIQ 톡 서치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서비스 설명은 뒤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BC뿐 아니라 실제 온라인 동영상 시장 및 OTT 시장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동영상이 주가 되는 동영상 콘텐츠 사업을 첫 번째 타깃으로 선정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단순한 재미 목적을 넘어서 정보 탐색 수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제한적인 정보로만 영상을 찾을 수 있고 영상 속 특정 장면을 찾기 위해서는 영상 전체를 탐색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만 AIQ 톡 서치를 통해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Q 톡 서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Q 톡 서치는 그림과 같이 작동하게 됩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음성 인식을 통해 텍스트화하며 텍스트화된 지문 데이터에서 기계 독해를 통해 고객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작동 메커니즘 뒤에는 셀프 어텐션 기반 트랜스포머 모델과 버트 기반 한국어 고성능 범용 언어 모델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영상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듯하여 데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인 서비스 프로세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음성이나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해당 파일의 음성을 텍스트화합니다. 텍스트화된 지문에서 기계 독해를 통해 질문 시 답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결과는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음성인식 엔진의 경우 자체 개발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사에서 자사 서비스에 쉽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HTTP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MBC와 POC를 통해 AIQ 톡 서치 서비스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 업체를 통한 자체 데이터 확보로 음성인식 모델 학습뿐만 아니라
기계 독해에서도 다중 모델 처리 가능한 인퍼런스 서버를 개발하고 MRC 경진 대회인 코커드에서도 의미 있는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POC 기간 동안 ARQ톡 서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관리 기능을 개발하고 음성인식 및 자연어 질의 기능 적용, 그리고 해당 솔루션을 연동할 수 있게끔 API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미디어 콘텐츠, 즉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는 도메인 외에도 이커머스, 광고, 제조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사업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SaaS, 온프레미스 모두 제공하는 유연한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MBC에서 사용하는 SaaS 가격 정책을 구체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타소 서비스에 비해 더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량 제한 없이 사용량에 맞춰 사용 가능하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STT, MRC 모두 자체 개발 엔진으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특히 STT의 경우 기존 석기업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대비하여 최대 20만 원 절감할 수 있을 듯하고 이로 인해 자막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는 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비용 및 기술적인 측면 모두 의미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 외에 PDF 등 텍스트 기반 문서에 파일 포맷을 추가하는 등 앞으로 타 도메인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OTT 업체 및 교육 서비스, 보험사, 소셜 모니터링 서비스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와 논의를 진행 중이며 관련하여 3개 이상의 의미 있는 사업화, 그리고 ARQ 플랫폼의 SaaS 사용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비스 소개 마치겠습니다. 콤비니티 지원 사업 이후에도 의미 있는 사업화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리번입니다.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라이브 소통 서비스 기술인 아이튜버라는 브랜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두리번의 이온 방송 기술을 비롯한 AR 공간인식 기술, 다수 카메라 연동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이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세상의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요? 많은 서비스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언택트를 지칭하는 비대면 서비스가 언택트를 넘어 이제는 소통의 서비스인 온택트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온택트 산업은 라이브 소통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았던 공연업계가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서비스입니다. 얼마 전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공연이 있었는데요. 최대 10만 명을 유치하던 오프라인 공연이 온택트로 전향하며 전 세계적으로 224만 명의 관람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AR, XR 등 시각 미디어 기술을 적용하며 오프라인 공연이 제공하지 못한 새로운 체험의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온택트 서비스는 아직 온라인 공연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만 기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앞으로 교육, 쇼핑, 의료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TDI 리서치 기관에서는 코로나 이후 에듀테크 시장이 3,420억 달러로 급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온택트 서비스를 하기엔 아직 기술적 문제가 큽니다. 정보통신진흥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학습에서의 문제점이 소통이 어렵고 기술적 문제 때문에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실감 미디어, 게임 등 에듀테크를 적용하여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 학습을 원활하게 하는 소통의 기술, 온라인 공간을 자유롭게 하는 공간의 기술, 캐릭터 콘텐츠로 흥미롭게 하는 재미의 기술인 아이튜버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데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With our virtual event studio, we can turn your live event into a virtual experience with an interactive live audience. Thank you for joining, everyone. Our immersive solution is a combination of a physical LED wall and floor combined with an augmented reality environment that can be fully customized. In this pre-designed set, you can present your keynote or your PowerPoint and show video content. But I'm not alone here today. Besides the virtual live audience, I've invited two very special guests. Hi guys, how are you? Hi,
Hi, I'm fine.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add? Yes, and in addition to that, I think it's important that our studio is safely operated from a completely separate room and is ready to host a virtual event within days. Safety first, very important nowadays. We could also have questions from the audience. We can host up to 50 people in the live virtual audience. That's it for now.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We hope to see you soon and stay safe.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의 기술은 줌으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하는 소통의 기술이 있고요. 좁은 공간을 확장시키는 가상 공간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 노출을 하지 않고 캐릭터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기술도 있죠. 저희의 이 기술은 두 가지 사업 분야로 현재 진행 중인데요. 먼저 웨비나 및 컨퍼런스를 가상 공간에서 라이브 중계하는 아이튜버 스튜디오가 있고, 두 번째로 3D 캐릭터로 라이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아이튜버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이는 작년 총 5억의 매출을 달성하였는데요. 성과 사례를 보시면서 비즈니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튜버 스튜디오는 얼마 전 12월 글로벌 기업인 유니티에서 게임 컨퍼런스를 선유도역에 있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면서 스튜디오 대관 사업에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대관 사업은 벌써 월 5회 이상 예약 스케줄이 잡힌 만큼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장소에서도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싶어 하셔서 대관 사업에서 구축 사업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튜버 프로덕션도 콘텐츠 기업 3건, 관공서 및 지자체에서 4건의 제작이 있었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인스타그램 이미지 업로드, 이모티콘 제작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피니티 사업을 통해 롯데컬처웍스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요것봐라 유튜브 채널에 3D 캐릭터가 영화를 재해석하는 AR 콘텐츠로 5편이 업로드되었고, 콘텐츠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앞으로 매월 한 편씩 지속적인 콘텐츠가 제작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이튜버 서비스는 B2B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올해 B2B 사업의 성과를 통한 고정 수익을 확보하여 B2C 사업의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로 사업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 서비스인 아이튜버 클래스는 전국 8만 학원, 30만 명의 프리랜서 강사에게 아이튜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라이브 클래스 플랫폼을 제작할 계획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택트 산업의 기술을 교육 분야에 적용하여 부산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유명 학원 및 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라이브 클래스 매칭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아이튜버 프로덕션 및 스튜디오를 론칭한 것처럼 올해부터 클래스 개발을 시작하여 내년도에는 아이튜버 클래스를 성공적으로 론칭할 것입니다. 지금 투자 유치를 하려는 이유는 라이브 클래스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인데요. 내년도에 계획된 론칭 일정이 투자를 통하여 앞당겨져 라이브 클래스 선점으로 이어지길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현재 프리시리즈 A 단계로서 10억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3년 이내에 시리즈 B 투자 유치로 사업 서비스를 확장하겠습니다. 저는 방송 경력 5년에 뉴미디어 분야 10년 경력으로 현재 뉴미디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팀을 이루고 총 1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튜버 시스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더욱 성장하는 두리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박랩입니다. 수박랩은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에 특화된 한국형 플랫폼 캐릭터 토리몽을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사업 및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누군가 무언가의 팬이다. 저희는 앞으로 세상 속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수박랩은 플랫폼 캐릭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캐릭터란 동일한 모양 안에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적용하여 수많은 디자인으로 탄생이 가능한 캐릭터로서 확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플랫폼 캐릭터 비즈니스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다양한 플랫폼 캐릭터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일본에는 플랫폼 캐릭터로 곰돌이 모양의 베어브릭과 소니 엔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몰리, 포포베와 같은 플랫폼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더니, 펑코파가 같은 플랫폼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속 다양한 플랫폼 캐릭터들은 국내외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의 펑코팝은 2020년 매출 약 1조 원을 달성하여 기업 가치 2.5조 원의 유니콘 기업이 되었으며, 몰리를 보유한 중국의 팝마트 같은 경우 2020년 12월 중국 증시에 상장하여 시가총액 16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기생충, BTS 등 훌륭한 콘텐츠를 배출해낸 콘텐츠 강국입니다. 하지만 왜 한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캐릭터는 없는 걸까요? 라는 물음에서 저희 캐릭터는 탄생하였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캐릭터 토리몽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 모양이 자사의 IP이자 브랜드이자 캐릭터입니다. 토리몽의 뜻은 빅토리와 꿈이 합쳐진 뜻으로 꾸미는 자는 승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토리몽 브랜드 키워드는 승리, 성공, 응원입니다. 토리몽도 타 플랫폼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콜라보레이션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토리몽의 콜라보레이션 전략은 셀럽, 명품, K-팝 등 외적인 가치를 위한 콜라보레이션과 친환경, 기부, 애국 등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 내적 가치를 위한 콜라보레이션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콜라보레이션 전략은 앞에 소개해드렸던 두 유니콘 기업의 사례에서 차별화된 포인트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먼저 펑코팝 같은 경우 영화 IP 기반의 캐릭터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지만, 토리몽 같은 경우 영화 IP는 물론 캐릭터, K-팝, 영화, 브랜드 등 다양한 타겟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팝마트 같은 경우 단일 작가의 작품으로 다양한 시리즈로 탄생이 됩니다. 하지만 토리몽의 경우 토리몽 모양 안에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리몽 피규어는 매 시즌별로 나오는 자체 시리즈 제품과 다양한 대상과 콜라보레이션된 한정판 제품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체 시리즈 제품은 일상적인 소재를 비롯하여 이슈가 되는 소재 7가지,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된 소재 3가지 등 총 10가지 디자인으로 제작이 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3명의 작가를 2020년 최고의 주가를 올렸던 래퍼 염따의 앨범의 그래픽을 진행한 황용화 작가분과 15만의 여성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드라마 엔딩 컷으로 유명한 노보듀스 작가, 그리고 오닝 작가 등이 함께하였습니다. 피규어의 판매 방식은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박스로 판매가 됩니다. 패키지 안에는 10개의 디자인 중 1개의 디자인의 피규어가 랜덤으로 들어있습니다. 매 시리즈별 피규어는 한정 수량 생산으로 최초 생산된 수량 이외에는 절대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피규어의 사이즈는 M 사이즈부터 트리플 X 라지 사이즈까지 각각 한국을 의미하는 숫자로 브랜딩되어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 시리즈가 제작이 되어 최근 롯데월드와 송도 스퀘어원에서 시장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올 3월부터 본격적인 판매 예정입니다. 국내 피규어 시장 특성상 상당히 매니아틱한 시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는 피규어 출시 전부터 저희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의 마케팅 전략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플랫폼 캐릭터의 핵심인 모양을 알리는 단계가 첫 번째, 그리고 해당 모양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캐릭터가 갖고 있는 스토리를 알리는 것입니다. 먼저 캐릭터 모양을 알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토리몽 모양의 페이퍼 토이를 개발을 하여 일상 속에 한번 쓰고 버려지는 종이 제품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토리몽 페이퍼 토이 제품은 컵 캐리어, 가이드맵, 리플렛, 캘린더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사용 후 뜯어서 조립하면 토리몽 모양의 페이퍼 토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화관 맞춤형 광고가 적용된 페이퍼 토이 컵 캐리어를 기획하여 콤피니티 사업을 통해 롯데컬처웍스와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롯데시네마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컵 캐리어입니다. 이를 우측 형태로 개발하여 외부에는 광고가 적용이 되고 내부를 뜯어서 조립하면 페이퍼 토이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롯데컬처웍스와 회의 끝에 첫 사례를 펩시 광고와 상업 광고 사례를 남겼습니다. 외부 디자인에는 펩시의 홍보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며, 내부 페이퍼 토이에는 펩시의 연도별 테마가 적용된 6가지의 페이퍼 토이를 모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광고주 펩시의 광고 효과와 영화 관람객들에게 페이퍼 토이라는 또 하나의 굿즈를 제공함으로써 가심비를 만족시키며 일석이조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현재 롯데컬처웍스와 두 번째 POC 제품으로 기존 영화 포스터에 페이퍼 토이를 적용하여 페이퍼 토이 포스터를 기획하여 논의 중입니다. 롯데컬처웍스와 협업사례 이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커피숍, K-팝, 관광공사 등 다양한 협업 사례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토리몽 이름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토리몽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는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토리몽 페이퍼 토이를 얻을 수 있는 장소를 탐색할 수 있으며, 그리고 습득한 토리몽 페이퍼 토이를 스캔할 시 관련 콘텐츠로 연동 및 디지털 도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스탬프처럼 투어를 다니면서 토리몽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피규어 단일 콘텐츠로 승부하는 타 플랫폼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토리몽은 피규어는 물론 페이퍼 토이, 모바일 게임 등 더욱 풍부한 콘텐츠로 타 플랫폼 캐릭터와 차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토리몽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콘텐츠와 수익 및 토리몽 인지도를 점차 확장하였습니다. 토리몽 관련 제품의 판매량은 약 40만 개 이상의 판매가 되었으며 누적 매출액 2억 원, SNS 및 리트윗 도달수 300만 건 달성 등 다양한 노출 효과와 함께 빠르게 인지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기 앞서 본 사업을 진행하며 세운 가설입니다. 누구나 무언가의 팬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혹은 무엇의 팬입니다. 좋아하는 대상이 히어로,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될 수도 있고 예술, 식품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A라는 소비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토리몽에 적용한다면 A라는 소비자는 토리몽의 대가를 지불한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은 우연한 계기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앞서 페이퍼 토이 콘텐츠의 주 고객 중 K-팝 팬층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들을 토리몽으로 제작을 하고 모으고 실제로 사고 팔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설 검증을 바탕으로 저희는 누군가가 좋아할 만한 모든 대상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며 사업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형태는 토리몽 모양의 피규어가 될 수도 있으며 페이퍼 토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처음엔 본인이 좋아하는 콘텐츠로 토리몽을 만나겠지만 나아가 토리몽은 동전, 우편, 그림, 자석 등과 같은 다양한 수집품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국내 캐릭터들의 변천사들입니다. 실제로 매년 주기로 다양한 콘텐츠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캐릭터 비즈니스는 현재 급변하는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캐릭터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토리몽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웨이니스 벤처스 대표 맡고 있는 이수민입니다. 저희는 지금 AGI라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알고리즘 베이스로 현재 저희 롯데컬처웍스, 한국컨텐츠진흥원하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까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현재 이 사업 외에도 다양한 이제 B2B 엔터프라이즈로 글로벌 서비스를 계속 확장하고 있거든요. 많은 드라이브 걸고 많이 워킹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셔서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디지털 영상 컨텐츠로 자동 변환 제작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이 총 3가지입니다. 텍스트 투 비디오, 이제 VTA, STV.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메인인 현재 TTV, 텍스트 투 비디오를 저희 이번에 롯데컬처웍스와 좋은 그 POC를 해서 나름대로 좀 성과를 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일단은 AI 쪽,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저희는 AI 쪽 베이스의 인공지능 베이스인데 가장 중요한 TTV, 저희 모델인 텍스트 투 비디오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사람들의 텍스트 피로도에 대한 그 소위 얘기하는 유저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의 페인 포인트를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정보 제공 방식들은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영상 컨텐츠 쪽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대한 텍스트들을 이제 디지털 영상 컨텐츠로 이제 자동 변환 제작해주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이 거의 대부분 섹터가 출판이라던가 뭐 도서 쪽 인쇄, 뭐 텍스트, 리포트 이런 문서들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 그래프가 다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의 시장이 앞으로는 정보 제공 방식이 영상 컨텐츠 쪽에 대한 베이스가 가장 크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으로 모멘텀을 좀 찾았고요.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대한 텍스트들, 뭐 텍스트 되게 많죠. 뭐 PPT, 뭐 워드 파일, 뭐 PDF 굉장히 많은데 이런 20장, 30장, 뭐 100장, 120장짜리 볼 시간 텍스트 피로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거의 대부분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대한 텍스트를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과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나 저희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는 이제 알고리즘 베이스로 이제 방대한 텍스트를 빠르게 요약을 해주고 그 요약된 텍스트를 이제 빠르게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와 영상, 소위 얘기하는 음원 이런 방대한 DB 라이브러리를 텍스트 스토리텔링에 맞게끔 빠르게 영상 컨텐츠로 병합해주는 알고리즘 베이스의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 영상 잠시 보시죠. 빠르게 만드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컨텐츠들은 지금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전체 100% 비중 중에 약 75%가 인공지능 베이스로 약 75%가 자동화로 만들어졌고 나머지 25%가 이제 롯데컬처웍스만의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간 이미지라던가 영상 이런 부분은 거의 자동으로 인터랙션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맞는 이제 뭐 텍스트의 키워드라던가 폰트 이런 부분들만 사람이 이제 물리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완료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저희가 지금 보시는 포트폴리오 외에도 약 한 60개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컨텐츠들은 저희 웨인 스펜처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전체적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도 다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 저희는 일단은 그 전체적인 컨텐츠 베이스가 물리적인 사람의 시간이 많이 쏟아 부어야 되고 뭐 이미지라던가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그 메이킹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는 물리적인 시간 투여 대비 ROI가 있을까, 아웃컴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 웨인스 AI는 TTV, VTA 이런 STV 같은 모델들은 현재 저희가 클라우드라던가 사람의 물리적인 시간을 약 한 50분의 1까지 다운사이징 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 거의 20분의 1까지 줄여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기반의 자연어 처리하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영상 컨텐츠로 변환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RPA 형태의 이제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이제 자동화 알고리즘 베이스로 현재 B2B 엔터프라이즈 롯데 외에도 이제 삼성, LG, 뭐 IBK, 신한 그리고 뭐 세일즈포스닷컴, 액센추어 쪽에 저희 소프트웨어가 계약이 돼 있어서 지금 글로벌하게 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올해 목표를 두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키 멤버들은 자연어 처리 쪽하고 머신러닝 쪽 베이스고요. 저는 유브아 피처스에서 전에 회사에서 이제 코파운더로 미디어 플랫폼 개발했었고 그 전에 이제 LG에서 미디어 로그라는 플랫폼 개발을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출신들, LG, 뭐 삼성전자 이쪽 출신들이 저에게 TTV, STV, VTA라는 알고리즘 베이스를 계속 디벨롭하고 있고요. 전년도 저희 레베뉴라던가 이제 파트너, 뭐 파이낸스는 전년도 YY 기준으로 저희가 약 한 100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18억 6천만 원 정도 펀드레이징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추가로 이제 50억에서 약 60억 정도 펀드레이징 하려고 현재 딜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전년도에 레베뉴가 약 한 10억 정도, 전년도 2019년도 YY 기준으로 약 한 5배 정도 성장했고 올해는 한 85억 정도 마일스톤 골 지금 목표로 잡고 있고요. 올해 8.5배수는 저희가 국내 베이스 엔터프라이즈만이 아니라 해외 쪽 글로벌하게 미국 동부 서부 그리고 중국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쪽 이쪽 글로벌 세일즈로 이미 전년도서부터 계속 워킹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매출까지 해서 전년도 YY 기준으로 한 8배수 정도 성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CES, 미국 LA에서 이제 온라인 하이브리드로 이제 저번 주죠. 11일서부터 14일까지 저희가 CES 가전 전시회를 이제 온라인 하이브리드로 삼성전자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고, 서울시하고. 네, 저희가 그 웨인스 벤처스가 LA 가전 전시회 온라인 하이브리드 저번 주 그 1월 11일에서부터 13일까지 그렇게 해외 글로벌 릴리즈 하면서 저희가 120만 불 정도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웨인스 벤처스 대표 맡고 있는 이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텐디입니다. 저희 솔루션은 2020년 초 런칭하였고 현대카드, 코카콜라, 롯데컬처웍스, 롯데리아 등 대형 기업 위주의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후속 추가 고객 확보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 이후에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상세한 사례와 케이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분석 엔진을 개발하는 데이터 스타트업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시면은 통계적인 어떤 분석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어저께 몇 명이 우리의 제품을 구매를 했고 몇 명이 우리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이런 성과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죠. 이제 요즘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어떤 통계를 보는데 데이터 솔루션을 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데 데이터 솔루션들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구글 포도 그렇고 이제는 예측이라는 기능이 시장에 소개되고 있고 특히 단순한 예측 기능이 아닌 자동화라는 개념이 같이 탑재되어 소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생각에는 데이터 솔루션의 가치의 정점은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 분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돼야 정확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 제품에 대한 정보, 제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탈률, 우리 사이트의 재방문율,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데이터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죠.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한 개 이상의 시스템을 연동해야 되고 분석 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SI 프로젝트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규모 SI 프로젝트, 특히 내부 개발 부서가 없는 기업에게는 정말 불안정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과 시스템의 연동 상태를 유지하려면 API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어쩔 때는 API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한 시스템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가 오류가 생기거나 시스템이 작동 안 할 때가 있죠. 그럼 결국 다시 개발자가 투입돼야 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발비보다도 큰 유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높은 확률로 이런 대규모 SI 프로젝트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텐디는 스피어 애널리틱이라는 분석 플랫폼을 직접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 분석, 관리, 마케팅 액션까지 스피어 애널리틱스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측 분석 엔진만 개발해서 탑재를 시키면 나머지 부분은 개발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SI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플랫폼 위에 각 기업이 요구하는 예측 분석 엔진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무척 짧고 예측 분석 모델의 정교함, 정확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 2명 정도, 그리고 저희 스피어 애널리틱의 테크 지원 인력만 투입이 되면 하나의 예측 분석 엔진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컨설팅 또는 SI 업체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피어 애널리틱이 보는 이 시장은 기존에는 SI 중심의 예측 분석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시장을 SaaS 기반으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으로 포지셔닝 하려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키입니다. 자동화 없이는 분석 작업이 유지 관리가 어렵고 큰 비용이 매번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짜장면이 아무리 맛있다 해도 짜장면 한 그릇에 매번 15만 원, 2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짜장면을 먹지 않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자동화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더 간편하고 더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진행했던 예측 분석 엔진 개발 프로젝트인데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이슈로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매년 연간 1000에서 1500편의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저희는 이 1500편의 영화의 가망 고객을 예측하는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컨텐츠 진흥원에서 주최한 콘피니티 프로젝트였는데요. 롯데컬처웍스라는 회사의 온오프라인 예매 이력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이 다음에 어떤 영화를 볼지 예측하는 엔진을 구축하고 테스팅을 진행했습니다. 정확도는 무려 90%가 나왔고 무작위로 가망 고객을 추천하는 것 대비 6배에서 10배 높은 전환율을 기록하여서 영화 개봉작의 각각
가망 고객을 추출하는 업무를 효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는 영화를 알림을 주고, 가능성이 좀 낮은 고객에게는 할인이라든지 좀 더 강력한 유인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데이터 과학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드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예측 엔진을 저희 기본 스피어 애널리틱에 탑재하는 부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KBS와 저희가 함께 시청률 예측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청률을 예측을 위해서 온라인 버즈, 배우의 흥행 기록, 제작진의 프로필, KBS 시청률 데이터 등 5년치 온오프 데이터를 통합하여 시청률을 예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이 엔진을 좀 더 고도화해서 실제로 사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KBS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커머스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탈률이라든지 재방문이라든지 구매율이라든지 데이터를 통합해서 쇼핑몰의 매출을 예측하는 엔진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탈률하고 재방문율을 예측하는 엔진은 이미 개발이 되었고요. 이런 저희 기본 기술을 통해서 매출을 예측하는 엔진을 개발 중에 있는데, 혹시 참여하시고 싶은 커머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예측 분석 자동화 엔진 1위 기업이 되자. 지금도 검색 엔진에서 예측 분석, 매출 예측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글로벌 마케팅 클라우드 1개, 2개의 업체밖에는 리스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중화가 덜 됐고 일반 기업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이 시장에 1위는 없고 저희는 그 시장의 대중적인 1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기업들의 온라인 매출을 예측해드리고 가능하다면 기업의 매출을 예측하면서 주가를 예측해드릴 수도 있고, 개인의 어떤 금융 정보를 통합하여 개인의 금융 라이프를 예측해드릴 수도 있고, 지금 KBS나 롯데, 컬처웍스 같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가망 고객 추천 엔진을 개발해드리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 엔진은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분야의 1위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행동 예측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장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탈 고객 행동을 예측하는 퀄트릭스가 ERP 및 기업 데이터를 관리하는 세베에 약 9조 원의 인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측이나 예측 분야에 대중화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예측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드리고 이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시장이 중요해질수록 데이터 예측이 중요해집니다. 저는 예전에 야후 오버추와 제일기획에서 근무를 했었고, 광고 시장에서 디지털 광고의 비중이 지금 50%가 넘었죠. TV 광고보다도 넘었고, 그래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을 저희가 옆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물건을 팔고 예전에는 쇼핑몰만 비대면 영업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금융, 서비스, 라이프스타일 모든 산업과 영역에서 비대면 영업과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회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쥐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장에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걷듯이 저희가 예측 엔진과 예측 인프라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임대료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저희는 모바일 데이터, 웹 데이터 수집, 그로스해킹 전문가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대가 꽤 높은 편인데요. 저희 핵심 인력 2명, 김대성 이사와 그리고 CTO 장환 이사 모두 한 차례 이상의 엑시트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스피어 애널리틱 제품 개발에 그리고 기획에 큰 기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텐드는 2016년 6월에 설립되었고 마케팅 데이터 수집, 판매, 관리하는 DMP 솔루션을 먼저 개발했고 이후 이제 스피어 애널리틱이라는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이 분석 예측 시장의 1등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총 9개의 스타트업 영상 피칭데이를 한번 감상하셨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아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에서 비교적 밀도 있게 진행된 것 같고요. 이번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발된 커뮤니티 데모데이에 선발된 이 9개 기업의 이들이 갖고 있는 본원적인 어떤 사업 모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 대기업과의 실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투자자 사이드, 기관 투자자이던 또는 엑셀러레이터 기관이던 간에 이 9개 기업의 면면에 대해서는 너무나 굉장히 밀도 있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기를 기대하고요.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좋은 이 컨텐트 인더스트리에 기술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아주 유망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에게 응원의 목소리와 박수를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